그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이번에는 국제뉴스와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황준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시리아 군사작전에 대한 의회 승인 요청했다는 소식 정리해 주실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으로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아주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지난 1973년 전쟁 권한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군사작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으로부터 90일 안에는 사실상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 행정부가 군사작전을 할 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기는 했어도 승인을 받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이번에 갑자기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하면서 이 정치적 책임을 의회하고 나눠서 갖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 군사작전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나오기가 힘들고 또 영국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군사작전을 안 하기로 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이라는 명분이라도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치적 책임 나눠 갖자 이런 취지를 의회가 모르진 않을 텐데요. 승인은 하긴 하겠습니까?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에 의회에다가 결의안 초안을 보냈는데요. 지금 미국 의회가 휴회 중이라서 다음 주 월요일 이후가 돼야지 군사작전을 할지 말지가 결정이 납니다. 통과 여부가 관심인데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화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해외에서의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그런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립주의냐 개입주의냐 뭐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한다면 이란 같은 나라가 시리아를 도우면서 국제분쟁, 심하면 제3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상황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의회 이런 속사정을 오바마 대통령이 모를 리 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 정부가 겉으로는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의회에서 반대할 거를 알고 그거를 구실로 군사작전을 안 하려는, 발을 빼려는 그런 고도의 전략일 수 있다고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의회의 결정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유엔의 화학무기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그리고 또 비록 일주일이지만 시리아의 단기적인 정세 흐름 이런 것들이 아마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공격 피해자들을 검사해 보니까 사린가스라는 맹독성 화학무기를 썼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자, 김관진 국방장관이 예. 미국의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김광진 장관이 지난주 수요일에 브루나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한테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제재를 촉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는데 미국이 그걸 그냥 놔둔다면 북한이 앞으로 생화학무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로 미국의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이건 원래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먼저 보도를 했고 어제 국방부 관계자가 그걸 확인해 준 걸로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시리아에 제재를 안 할 경우에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너무 단순하고 좀 단순한 논리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미국이 국제분쟁에서 역할을 축소하는 데 대한 동맹국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보인 거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사이버 전쟁을 벌였다. 이게 사실로 드러난 겁니까?
예, 미국 정보기관의 전 세계적인 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했던 전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 이 스노든이 2013년 미 의회에 정보 수집 예산 타당성 조사 보고서라는 것을 입수했고, 그거를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 이런 나라를 상대로 매우 공격적인 사이버 전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들 미국의 전산망을 해킹했다라고 지속적으로 비난을 해왔는데, 미국 역시 그 나라들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네. 재작년 같은 경우만 봐도 미국이 이 나라들을 대상으로 231번의 사이버 작전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전산망에 침입해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뭐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 기기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등등 다양한 수법을 써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코트 약동, 그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에 또 가겠다고 합니까? NBA 스타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이 조만간 북한에 가서 북한에 구금되어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의 석방을 요청할 거라고 TV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예. 로드먼은 올해 초에 북한을 처음 방문해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그 후에도 뭐 8월에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못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북한 방문 계획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주에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를 초청했다가 전격적으로 취소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미국이 한반도 전략 폭격기를 출격시켰기 때문에 특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지난주 토요일에 공식적으로 내놨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하겠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고, 또 킹 특사 초청을 철회한 것은 하나의 경고성 액션 정도였기 때문에 북한이 로드먼의 재방북을 받아들여서 케네스 배의 문제를 처리할 가능성이 여전히 없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저희가 뉴스 모두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누출 관련 소식을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좀 세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해두는 탱크 4곳에서 오염수 유출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도쿄전력이 지난달 19일에 300톤의 오염수가 유출된 후에 다른 탱크들도 그동안 점검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그 결과를 보니까 4곳의 탱크 주변에서 방사능이 확인되면서 거기서도 오염수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번에 누출이 확인된 탱크도 지난번 탱크처럼 볼트 접합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탱크를 용접해서 안 만들고 볼트로만 고정을 시키면은 날씨 변동에 따라서 볼트가 풀리고 거기에서 오염수가 새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있는 오염수 저장 탱크가 한 1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볼트로만 접합한 것은 350여 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지금 위독설 계속 나오고 있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지금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인가요? 그렇습니다. 약 석 달 정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었는데요. 일요일 오전에 퇴원해서 요하네스버그의 자택으로 돌아갔다고 남아공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만델라 전 대통령의 상태가 위독하고 때때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자택에서도 병원에서와 같은 수준의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폐 감염증 때문에 지난 6월 8일에 입원했으니까 3개월이 조금 안 되는 시점인데요. 한때 아주 위독하다라는 보도도 있었지만 그 후로 꾸준히 병세가 호전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나이로 96세, 워낙 고령이라서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자, 끝으로 소식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일본의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관련 소식이 있습니까? 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전격적인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미야자키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사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은퇴 이유는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그동안 아베 정권의 개헌 문제라든지 핵발전소 같은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미야자키 감독이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에 너무 실망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인 발언이 낳은 파장 이런 것들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런 작품으로 한국에서도 팬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인데요. 은퇴 선언이 나오면서 안타깝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미야자키 감독의 은퇴가 그 일본 정치 상황, 개헌 문제, 핵발전소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연관이 있다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그 신빙성이 있는 분석인가요? 그거는 일단 외부에서 분석의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아직 그 구체적으로 미야자키 감독이 말한 건 아니고 네. 스튜디오 지브리의 사장이 밝힌 것이 전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